안녕하세요. 워미연입니다. 전 세계 약 9,400만 명의 남성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남성의 성기능 장애, 발기부전. 이 발기부전은 성관계 시 발기를 하지 못하거나 발기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한 충분한 발기가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. 대한민국 남성들도 발기부전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,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저는 55세 남자 환자입니다. 1990년 3월 10일 변압기가 떨어지면서 골반을 가격해서 골반 골절, 요도 파열 및 해면체 파열이 있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 후 발기가 잘 안 되고 살짝 되더라도 심한 만곡이 발생합니다. 처음에는 골반 골절을 비롯해서 중질환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뒤에는 당시 주치의들에게 발기부전과 음경만곡을 물어보면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에 감사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에 50대 중반에 이르러서 발기부전과 음경만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우연한 기회에 팽창형 임플란트를 접하게 돼서 내원하게 됐습니다. 골반 내부가 심하게 변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? 네, 이 사례를 보니까 사고 이후에 발기부전이 생기신 것 같아요. 네, 그 지병은 딱히 없으신 분이셨어요. 아. 근데 90년도, 그러니까 뭐 거의 17년 전이죠. 네네. 17년 전에 현장에서 큰 변압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골반을 콱 이렇게 찍은 거죠. 네. 찍으면서 변압기가 이제 뭐 찍고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충격으로 골반 뼈도 많이 깨지면서 그 요도랑 해면체가 전부 다 이제 약간 절단이 됐었죠. 완전 절단돼서 그거 다시 이제 이어붙이는 수술을 받고 골반에도 뭐 엄청 수술을 많이 하셨었고 네. 이제 그런 분이셨죠. 그렇군요. 근데 오래전 사고로 인해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을 거란 예상이 되는데요. 네. 당시 내원할 때 환자 상태 어느 정도였나요? 뭐 걸어 들어오시거나 이럴 때 겉보기 뭐 등급이라고 그러잖아요. 아, 그건 네. 전혀 이상 없으셨어요. 그래요? 근데 그 이제 내진하려고 이제 배를 보니까 흉터가 없는 곳이 더 적었어요. 그러니까 수술 여러 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네네. 뭐 골반 골절, 뭐 그 다음에 뭐 방광 뭐부터 시작해서 뭐 방광의 치골 부위에 이제 방광상부에 방광루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변줄 넣었던 그 뭐 트랙도 있고 뭐 엄청 많이 수술 받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발기부전이 거기다가 이제 수술 직후에 계속 있으셨으니까 네. 음경이 엄청 많이 쪼그라들어 있었어요. 아, 그래서 이분은 당시에 당신은 걸어 다닌 것만 하더라도 기적인 줄 알라고 멀쩡히 살아서 걸어 다니고 소변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줄 알라, 다행인 줄 알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요. 성기능 쪽은 약간 포기하고 사셨던 거네요.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. 약간 처음에 그런 시기였나 봐요.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내가 힘들게 진짜 되게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. 살려놨는데 거기까지는 그분들 그게 아니잖아요. 네네. 또 그래도 뭐 걸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쵸. 걷고 정도만으로도 문제 없고 하는 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. 아마 좋은 얘기로 이제 얘기하셨는데 뭐 환자분은 사실 그렇지 않죠, 우리가. 네, 삶의 질도 중요한 거니까. 그렇죠.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?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까지 오래 걸렸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수술로부터 거의 한 7년 정도 되셨던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분이 경우는 저희 병원 처음이 아니셨어요. 병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었어요. 그래서 음경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것도 회복하고 싶고 발기력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가는 병원들마다 수술할 수 뭐 한다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간 병원들마다 다 굴곡형 임플란트를 권하는 거예요. 배를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. 네네. 거기다 못할 것 같으니까 굴곡형 임플란트만 권한 거예요. 근데 굴곡형 임플란트는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환자 지금 상태에서 한 1.5에서 2cm 짧게 임플란트 들어가야 됩니다. 음경 길이가 줄어드는 건가요?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. 이분은 그거를 이제 뭐 검색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.
검색에 우리가 뭐 정확한 정보가 없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. 네. 그래서 줄어든다는 거 아니까 병원들마다 다니면서 나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을 수 있는가 다 알아보시고 다닌 거예요. 근데 다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. 왜? 겁나니까. 뭐 거기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쩌려고. 그렇죠. 네네. 원주 수술도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좋아지려고 하는 수술인데 왜 그러냐 해서 이제 다니다 오신 거죠.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셨을 때도 정말 되는 거요? 다른 사람들 안 된다 그러는데 왜 네. 당신들은 된다고 하는 거요? 그렇죠.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수술은 환자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. 환자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고 그럴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으라고 개발된 수술입니다. 골반 구조가 다른 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 원하신다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팽창형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원인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의 환자의 만족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원장님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발기부전은 의사가 진단하는 병도 아니고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병도 아닙니다. 나의 만족도니까. 처음에 발기부전의 정의 자체가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2번 내지 3번 이상 발기력이 부족해서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. 의사가 아나요? 아니에요. 환자가 먼저 진단해요. 그리고 그럼 발기부전의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만족도에 있습니다. 환자가 그 치료를 만족하느냐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경의 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신 거예요. 그렇죠. 네. 어느 남자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. 네. 근데 작아져 있는데 그거에다가 더 줄어들 작아진다. 수밖에 없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 상태에서는 성관계가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네. 의사들은 그걸 권하고 아이러니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야 됩니다.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음경의 크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 환자분도 굉장히 뭐 스트레스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. 그럼 이 환자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진 건가요, 원장님? 오셔서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건데요. 근데 이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골반 구조가 바뀐 분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. 특수한 기구를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레저보어라고 부르는 이제 용액 저장고의 위치를 좀 달리 해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으셨고요. 음경의 크기가 이제 굉장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드렸었어요. 15년 넘었는데 그게 제가 무슨 뭐 마술사도 아니고 완전히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회복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한 선에서 큰 형태를 만들어 드렸던 거거든요. 이분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. 네. 사우나를 가도 어디를 가도 원래 본인의 그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셨대요. 어디 가도 부끄러운지 않았던 거예요. 근데 네. 갈 때마다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. 남자를 뭐 같은 남자들이 있는 자리도 혹은 여자 뭐 와이프랑 있는 자리들도 부끄러운 거예요. 그랬는데 이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젖꼭지가 3개예요. 걔 언제 수술할까요? 할 수 있는 한 빨리 할 겁니다. 정확히는 네네. 부모가 보기 힘들어서 걔가 내가 이상하다는 거 인지하는 게 싫어서 그럴 거예요. 맞아요. 남자들한테는 요도하열이라는 선천기형이 있어요. 우리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등에서 모든 게 발생해서 앞으로 붙어옵니다. 네. 그래서 요도도 회음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붙어 들어와서 요도 끝에서 이제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붙었다가 중간에 그만 여기가 덜 붙은 거예요. 그래서 음경의 중반 부위나 혹은 뭐 끝에까지 가지 못하고 밑에 이제 구멍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저희가 요도 하열, 선천적인 기형 중에 하나죠. 그건데 이거를 언제 수술해 주느냐. 수술이 편한 거는 아이가 다 자라서 어른이 돼서 조직이 클 때 하면 수술은 편해요. 네, 네. 그러나 수술의 적기를 우리가 얘기할 것 때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설명할 때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유치원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기형이라는 걸 알잖아요. 내 생식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기형이다. 그거는 그 아이에게 단순히
스트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성격 형성 이런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. 네. 아이에게도 그렇지만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경의 크기라던가 본인의 성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그런 면에서 좀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특히 이분은 더더욱 뭐 90년에 사고를 당하시고 정말 그렇죠.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가리를 해오신 거잖아요. 네. 그럼에도 원장님께 수술을 해주셨고 사실 환자분 반응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요. 조용하신 분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막 그냥 액티브한 분은 아니세요. 조용조용 얘기하시는데 이제 6개월 차 뭐 한번 확인하러 오셨었어요.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딴 거는 내 사실은 이제 만족한다. 뭐 다른 그게 있는 게 아닌데 아쉬운 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. 환자가 아쉽다 그러면 저는 이제 덜컥하죠. 뭘까요? 덜컥하는데 내 좀 일찍 왔었으면 아, 내가 이걸 치료하려고 조금 더 일찍 돌아다녔고 조금 더 알아서 일찍 받았으면은 내 혼자 소가리하는 시간이 좀 줄었을 텐데 이제 네. 그거 하나 아쉽다 그러시더라고요. 뭐 그거 말고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. 행복한 고민이다. 이래 뭐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수술 받은 거 좀 더 빨리 받았으면 하는 게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한테 고민이 아닌 건 아니었다. 발기부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. 이분이 만약에 주변에 많은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면 뭐 아들이나 와이프나 친구나 뭐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속 시원히 얘기해서 나 빨리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. 근데 발기부전이 남자한테는 남한테 말하기 정말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가리가 길어지신 게 아닌가 합니다. 그래서 뭐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모든 일에 이제 뭐 전문가들이 있고 많이 그걸 주로 보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뭐 너무 소가리지 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를 좀 찾으셔서 제대로 좀 진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. 네. 원장님께 수술 받고 환자분들이 만족하고 또 심지어 좀 더 일찍 치료하지 않은 걸 아쉬워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도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씩 인식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발기부전의 경우 병원에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요. 혼자 소가리 하기보다는 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생각하시고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시길 바랍니다.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